예, 안녕하세요. 부어민 서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요.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예, 상속세 하면 딱 이게 드는 생각, 감정이 있어요. 아, 머리가 아프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상속세는 머리가 아프다. 네. 상속세 도대체 왜 내야 되지?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가 왜 필요한지, 상속세가 왜 존재하는지와 함께 상속세가 폐지가 돼야 되나, 네.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지 폐지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세. 상속세가 왜 존재할까요? 제가 이제 상속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작성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상속세라는 게 이제 왜 있는 건가? 왜 있는 건가? 우리나라 헌법 119조, 119조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이게 상속세라는 게 결국에는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 네. 상속세를 뭐 폐지하거나 분배의 의미가 상실될 정도로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거를 자기 자식이나 뭐 자기 가족한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결국에는 사회에 환원을 해라. 예, 그 뜻입니다. 상속세는 사회에 환원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119조에 이렇게 적정한 소득이 분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분배의 의미입니다. 분배, 사회 환원. 네. 헌법재판소도 상속세 제도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의 헌법 이념에 따라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제 법적으로 상속세를 통해서 부의 독점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 뭐 일가가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이제 대기업 일가에 어떤 쏠리는 부의 어떤 그런 집중, 그리고 뭐 부가 결국엔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상속세를 통해서. 네, 그래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한다. 그 목적이 있다. 이게 지금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네.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속세가 왜 있는 거냐. 도대체 내가 왜 번 돈을 내가 왜 나라한테 내가 죽을 때 다시 돌려줘야 되냐.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내 가족한테 물려주면 되는데 내가 직접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도대체 상속세 내서 국가가 다시 도로 가져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부의 분배. 예, 사회 환원이야 말을 하자면. 진짜 이게 법적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상속인이 이제 받은 상속재산이라는 게 무상으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뭐 소득세로 부과를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상속세로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뭐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속세를 이제 도입을 하자고 하면서 그 누진 유산세라고 하네요. 누진 유산세 뭐 최고 세율이 75%에 달하는, 우리는 경제적 힘의 세습을 거부한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고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이분께서도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나라 성인 평균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층에게 자본금으로 지급하자 뭐 이런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건 상속세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분배를 하자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부의 분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죠. 엄연히 지금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이 되는 거고, 뭐 국가가 예전에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나라의 경제를 다 책임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게 사적 재산을 부의 분배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걷어가도 되냐, 세율을 높게 해가지고 뭐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왜 그래야 되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 상속세율이 OECD 1등이다. 그래서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지금 전경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뭐 지금 상속세가 너무 세율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물론 상속세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뭐 양쪽 다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누가 맞다 그런 걸 떠나서. 네. 그래서 아무튼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그래서 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아무튼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 기업이 경영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살겠죠. 근데 그걸 상속세가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사업가인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대단한 뭐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 가족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을 떼다 보니까 뭐 거의 이게 승계도 안 되고 뭐 재산 상속도 안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자본이 뭐 흔들흔들거리고 상속세 내느라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우리나라 최고의 상속세율,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경영 위지를 떨어뜨리고 투자를 이제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상속세 내다 보면은 '이 회사 지금 휘청휘청거리는데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기업 경영에도 굉장히 큰 역 영향을 미친다. 여기 보시면 OECD 상속세 최고세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이 50%, 일본이 55% 인데 이게 이제 어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50%가 아니라 60% 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럼 사실상 최고 세율이 맞는 거고요. 지금 보면 OECD 평균 세율이 요 정도 되는데 세수 비중이 우리나라 상속세 이게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높은 거죠. 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 OECD 38 개국 중에 20 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60%나 최고 60%나 내기 때문에 경쟁력 저하,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OECD 국가 가운데 이제 미부가 15 개국, 그리고 직계비속은 뭐 면제나 경감세율로 하는 게 15 개국, 지금 세율 일률 적용이 8 개국인데 일본도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다. 네.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하네요. 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옆 나라라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고 이제 전경련은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이 30%로 낮춰라. 그리고 과표 구간을 5 단계에서 3 단계로 축소해라." 이런 말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를 해라. 네.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지금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말인즉슨 이제 기업 경영에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잘 살아야, 기업이 잘 돌아가야 그런 것들이 모여야 국가 경쟁력이 되고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결국엔 잘 살게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정경련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뭐 정경련에서는 이제 현행법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상속하는 경우, 좀 작은 회사죠. 작은 회사를 상속하는 경우에 이제 공제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대상을 확대해라. 네. 이렇게 지금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상속세는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경제 전문가들 또는 뭐 경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이제 칼럼이 있는데 상속세 내리면 국내 기업 주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국내 기업 주가가 올라간다. 이 주식이랑도 결론적으로 어떤 투자 시장이자 이제 주식의 어떤 규모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의 규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상속세를 내리면. 네. 지금 이제 그 삼성그룹 일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상속세가 1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12조 원. 네. 12조 원이에요. 무슨 12억 원도 아니고 120억 원도 아니고 1,200억 원도 아니고 1조 2천억 원도 아니고 12조 원이, 네, 12조 원. 네. 12조 원이 엄청난 거죠. 12조 원이. 근데 이제 뭐 NXC 일가 고 김정주 님께서도 6조 원, 구광모 LG 회장님의 상속세도 1조 원 조금 안 되는 수준.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정말 경영 의지가 꺾이죠. 네. 야,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12조 원을 낼 수가 있을까요? 뭐 내긴 내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휘청휘청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2조 원의 삼성가가 이렇게 상속세로 납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다고 하고요.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원체 올라서 뭐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거의 10억은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5억, 최소 5억에서 10억 가까이 될 텐데 이것도 이제 뭐 물론 한 10억 정도까지는 뭐 인적 공제나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여기 나오는 12조 원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래도 남의 일은 아니다. 보면 상속세가 남의 일이라고 여겼던 중산층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되자 관심이 늘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속세를 부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얼마의 세율로 부과해야 되냐,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상속세는 없다. 이상적인 상속세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라는 게 사실 뭐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워낙 익숙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고정관념 수준으로 뭔가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상속세는 안 내도 된다는 거고 안 내는 나라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국가 입장에서 이거를 고수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 세대로 자산 불평등의 사회가 심각하게 여기면 과세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굳이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부의 분배, 뭐 사회 환원, 이런 목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에 그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무조건 그래야 된다, 뭐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회적 합의. 네. 이게 좀 웃긴 거죠. 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상속세 폐지가 최근 대세라고 이제 여기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상속세 완화 혹은 폐지하는 것이 계속되는 추세라고 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은 뭐 폐지를 하거나 상속세를 경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뭐 소득세니 법인세니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잖아요. 근데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남긴 재산들인데 그거를 또 과세하는 거는 이중과세다, 이중과세. 네. 상속세는 이제 명백한 이중과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냈고, 부동산의 경우 매년 보유세를 내고, 그런데 그 재산의 명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매긴다는 이중과세, 이중과세.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를 폐지 주장하는 이제 이들은 경제 성장에 저하가 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는 점, 계속 말씀드렸던 점이죠. 결국에는 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활기를 갖고 기업을 잘 운영을 해야 이게 나라 경제가 잘 살고 청년들도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상속세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네요. 자산 불평등 해소가 상속세 부과로 인해서 뭐 됐다는 그 보고서도 없다.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평등 분배, 뭐 부의 분배, 뭐 이런 것들이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더 나아졌다라는 보고서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이런 게 정확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 분석하는 이런 부분, 뭐 예를 들면 PBR, PER 이런 분석이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턱없이 낮다는 거죠. 네. 지금 한국이 PER이 지금 10이 안 되는데 미국은 24.5, 대만이 12.9, 중국이 11.9. 그러니까 대만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대만보다도. 우리나라 상장 주식의 PER이 9.8%라는 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하고요. 아무리 북한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중국보다 낮은 건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는지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 리스크라는 게 있다면 한국보다 대만이 훨씬 더 큰데 한국보다 대만 평균 PER, PBR이 더 높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높아지면 상속세로 인해 기업 승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회사는 많은 이익이 나지 않고 R&D,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개발을 위한 유보금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순이 존재. 이거 기업을 더 잘 활성화시키고 운영하는 것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주가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건데,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 그래서 개미.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가 피해를 네, 개미가 피해를 본다는 거,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대주주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이제 상속세 라고 하고, 소액주주의 관심은 이제 이익 실현인데 지금 이게 완전 상충을 하는 거죠, 상충을. 네, 상충을 하는 거죠. 서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세라는 게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이제 재산 상속은 인간의 봉성이라고 하는데요. 재산에 대대로 물려주는 재산에 과세를 하는 건 이상하다. 네. 사업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자산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아니면 그대로 이연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경제학자 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업 경영을 잘못해서 무너지면 도태되는 것이 맞지만 상속을 잘못해서 잘 굴러가는 회사가 지금 경영권이 흔들린다. 뭐 앞서 보셨던 12조 원, 6조 원 이런 너무 크죠, 그 금액들이. 그러면 이게
삼성이 지금 글로벌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큰 정말 버팀목 그 자체인데 그 상속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뭐 무슨 다른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핸드폰이 잘 안 돌아간다든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그 램이나 뭐 SSD나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가 품질이 안 좋아서 뭐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또 모르겠는데 상속세에다가 이런 일이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겨 버리면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부의 독점? 네. 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옛날에 조선시대 왕조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이게 경쟁이라는 건 사실 뭐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사람은 물려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려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근데 상속세로 어떤 부의 분배 예. 저도 사실 상속세가 부의 분배의 목적으로 진짜 있는지는 몰랐는데 법에 그렇게 써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그 상속세로 부의 분배를 추구하고 기업 경영에까지 뭐 이렇게 승계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상속세 특히나 이렇게 세율을 높여 뭐 세율을 낮게 하는 것도 저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상속세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 아무튼 지금 세율은 너무 높다. 네. 그 결론은 그겁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깐요. 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요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